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628쪽 도주와 범인은닉죄를 공부하겠습니다. 도주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신창원이가 생각나죠? 탈주범 신창원. 그래서 그리고 범인은닉하면 탈출한 신창원이를 숨겨주는 사람. 다방 아가씨죠? 그래서 자, 도주와 범인은닉죄 볼까요? 우리가 이 도주와 범인은닉죄하고 위증과 증거인멸죄 그리고 무고죄는 국가 사법 기능에 관한 죄죠. 그래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 제대로 수사하고 재판하고 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 도망가가지고 또 증거인멸하고 위증해가지고 모함해가지고 제대로 할 수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걸 규제하기 위해서 만든 범죄가 도주와 범인은닉, 위증과 증거인멸, 그리고 모함하는 거 무고죄입니다. 그러면 먼저 도주와 범인은닉죄 공부합시다. 먼저 도주죄부터. 도주죄. 자, A가 신창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창원 법률에 의하여 체포, 구금된 자가. 그러니까 도주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이 강의 듣던 중 도망갔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도주죄 된다는 데는 안 됩니다. 우리 야자할 때 땡땡이 쳤다. 마찬가지로 도주죄 안 됩니다. 오직 도주죄는 법률에 의해서 체포, 구금된 자만이 범할 수 있는 진정신범이죠. 진정신범. 그래서 지금 볼까요? 누가 되겠습니까?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 없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교도소에서 형 집행 중인 자, 신창원 있죠? 오원춘이 이런 자죠. 또는 있잖아요. 사경회에서 체포된 자, 긴급 체포된 자, 그죠? 또는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소년원에 구금된 자 되겠죠. 그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안 되는 거 집행유예 중인 자 또는 선고유예 중인 자, 보석 중인 자, 가석방 중인 자 안 됩니다. 이들은 도주죄가 안 됩니다. 따로 처벌하죠. 그리고 우리 고아원이라든지 부녀복지시설에 수용된 고아 또는 부녀 안 됩니다. 오직 법률에 의해서 체포, 구금된 할 수 있죠. A가 신창원이가 고의로 도망가야 돼요. 고의로 어떻게 합니까? 도주하는 거지요. A가 도주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도망가고 있죠.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있어요. 여기 도망가고 있죠. 그러면 이게 도주잖아요. 도주행인데 도주죄는 언제 실행에 착수가 될까? 언제 실행 착수? 감방문을 나설 때죠. 감방문을 나설 때. 그리고 언제 이때가 미수입니다. 실행에 착수고. 언제 기소될까? 교도관. 그래서 간수의 실력적 지배를 벗어났을 때, 실력적 지배를 일탈할 때, 이때 기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범죄가 단순 도주죠. 단순 도주죄. 형법 제 145조 1항이죠.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겠죠. 교도소가 지금 지진이 나가지고 또는 화재가 발생해서 큰일 났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잠시 석방했습니다. 잠시 석방했어요. 그런데 내일 10시까지 어디에? 종로경찰서 앞으로 모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런데 재수 ABC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뭡니까?
집합명령 위반죄입니다. 집합명령 위반죄. 진정 부작위범이죠. 세 번째, 혼자 도주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도망가요. 특수도주죄. 광복절 특사. 설경구하고 차승원이 같이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성이 합동하여 합동범이죠. 합동범. 네 번째, 도주 원조죄가 있어. 도망가는 걸 도와준 거죠. 도주 원조. 다섯 번째, 간수자 도주 원조가 있습니다. 아니 간수자가 도주 원조한 거 도와주는 거예요. 따로 이제 봐야겠지만 그 따로 보겠습니다. 범인 은닉 도피가 있죠. 범인 은닉 도피죄. 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도주와 범행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주와 범행죄에서 우리가 하나씩 다시 한번 검토하면, 도주죄는 있잖아요. 도주죄는 보호법이 뭐냐면 국가의 구분권이란 말이에요. 국가의 구분권. 그리고 보호법 보정은 침해범입니다. 그럼 도주하자마자 기소가 된 것이라 성공에 기소가 되겠죠. 그리고 도주죄는 기소범이 아닙니다. 즉시범입니다. 즉시범. 도주죄는 즉시범이에요. 도주죄는 즉시범입니다. 즉시범. 그래서 교과서 631쪽 볼까요? 핵심 판례. 1번 봐요. 도주죄는 즉시범입니다. 즉시범. 자, 계속 봅시다. 예비 음모도 처벌하지요. 도주죄는 예비 음모 처벌하는데 저기 있는 도주죄 다 예비 음모 처벌한 것이 아니라 뭐가 들어갑니까? 원조가 들어가요. 원조가 들어가요. 원조. 그래서 도주 원조, 간수자 도주 원조. 자, 원조가 들어간 것만 예비 음모 있습니다. 도주 원조, 간수자 도주 원조만 예비 음모 있습니다. 모든 도주죄는 미수범 처벌하지요. 처벌하지요. 그럼 미수범 처벌하니까요. 집합명 위반죄 있잖아. 집합명 위반죄. 이거 진정 부작위범이죠. 그런데도 미수범 처벌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진정 부작위범은 미수범을 처벌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 바로 계기문 기수니까. 그렇지만 우리 법조문에 미수를 인정한 조항이 두 개 있거든요. 태거불응죄와 집합명령 위반죄는 진정 부작위범에서도 불구하고 미수범 처벌합니다. 자, 아무튼 법률에 의해서 체포공동자.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630 나와있죠? 도주죄의 주체 나와있죠? 수용자, 미결수. 사인에 의해서 현행범 체포된 자는 도주죄 안 됩니다. 사경, 경찰에 의해서 체포된 자만 할 수 있어요. 구인된 피고인 피자 되지요? 그렇지만 구인된 증인 안 됩니다. 그리고 소년원에 있는 자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하면서 도주죄에서 주목 계속 보면, 만약에 불법 체포된 자는 우리가 도주죄 안 됩니다. 법률에 의해서 체포금 되죠. 불법 체포된 자 안 됩니다. 우리 항상 고의로 해야겠죠. 고의로. 자, 그러면서 도주죄는 뭐야? 도망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거기 때문에 행위 객체가 없어요. 대부분 범죄는 행위 객체, 보호 객체 다 있는 게 원칙이지만 도망가는 행위 객체가 없잖아요. 도망가는 거니까. 대신 보호 객체, 국가의 공권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위 객체 없는 범죄죠. 그리고 일종의 뭡니까? 누가 대신 도망갈 수 없잖아요. 즉 뭡니까? 자수범이죠. 자, 아무튼 요게 단순 도주고, 집합명 위반죄는 개기는 거니까 진정 부작위범. 아까 말했지만 원래는 미수범이 없어야 되지만 입법상 가고로서 미수가 있습니다. 미수 있어요. 그리고 특수도주죄는 합동범인데 우리 법조문을 볼까요? 법조문 볼까요? 우리 교과서 632쪽 볼까요? 자, 140조가 있죠. 수용설비 기구를 손괴, 부셔버리거나 사람을 폭행, 협박하거나 이 인생이 합동하여 합동범이죠. 그래서 이런 걸 뭡니까? 특수주죠. 설경구하고 차승원이가 합동해서 이 인생 합동하여 수용설비 기구 손괴하거나 사람 폭행, 협박, 그리고 이 인생이 합동하여 합동범이죠. 그래서 사실 합동범 4개 있죠.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특수강간이죠. 그래서 특수도주는 수용설비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을 폭행, 협박하거나 이 인생이 합동하여 한 거죠. 다음에 계속 보면
도주 원조인데 이 원조는 원래 방조지 않습니까? 방조 도와준 건데 교사도 포함합니다. 교사도 포함해요. 교사. 그래서 도주 원조는 교사도 포함하고 문제는 도주 원조하고 있잖아요. 범위적 구별인데 지금 탈주범 신창원이 도망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있잖아. 신창원 애인이 도와줬어요. 비녀가. 그러면 자 기수 전에 도와줬다. 이럴 때 뭐가 됩니까? 도주 원조가 되겠죠. 기수 전에 도와줄 때가 도주 원조입니다. 그런데 기수 이후에 도와준 것은 이건 이제 끝났잖아요. 범인 은닉 도피가 되겠죠. 범인 은닉 도피죄. 그래서 기수 이전에 도와준 것이 바로 도주 원조고 기수 이후에 도와준 것이 범인 은닉 도피가 되겠죠. 그래서 도주죄는 판례가 없어요. 그리고 요 정도 우리가 정리하면서 법조문 특징 알고 항상 도주 원조는 기수 전에 기수 이후에는 범인 은닉 도피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도주죄하고 도주 원조가 있는데 도주죄는 정범이고 도주 원조는 방조범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도주죄보다 도주 원조죄가 형이 훨씬 중하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누구든지 갇혀 있으면 도망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도주 원조가 도주죄보다 훨씬 중합니다. 즉 신창원보다 신창원 애인이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도주죄였고 교과서 634 볼까요? 범인 은닉죄가 있어요. 범인죄. 도망간 범인 숨겨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범인 은닉인데 사실 도주죄는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지요. 그렇지만 범인 은닉 도피죄는 잘 나옵니다.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것들 여러분들이 하나씩 정리하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구별하면 되겠죠. 자, 범인 은닉 도피죄. 자, 그래서 우리가 범인 은닉죄 범인을 숨겨준 거죠. 범인을 숨겨주는 거. A가 누굽니까? A가 법률에 의하여 A가 비범인을 B가 범인이에요. 범인은 아무나 안 돼요. 벌금 이상에 해당하는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란 말이에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한 자. 이 범인 아닙니까? 이 범인을 어떻게 고의로 해야 돼요. 고의로. 내가 만약에 실수로 숨겨졌다. 안 되죠. 고의로 은닉하거나 도망가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 뭐가 됩니까? 범인 은닉 도피가 됩니다. 최소한 범인은 우리 형법 법정형 최소한 벌금 이상형인데 이 벌금 이상형은 법정형입니다. 법정형. 세 가지가 있잖아요. 법정형, 처단형, 선고형 세 가지가 있죠. 법정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형법에 있는 모든 범죄는 최소한 다 형법상 모든 범죄는 최소한 전부 다 벌금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형법의 모든 범죄는 범인익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범죄인데 꼭 있잖아요. 정범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 미수범 다 포함합니다. 또 공동정범 다 가능합니다. 알겠죠? 교사방조 가능해요. 공범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범이든지 공범이든지 예비 음모 미수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 뭡니까? 벌금 이상형이면 다 여기에 말하는 범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서 이 범인은 최소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라든지 처벌 조건, 소추 조건을 다 갖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만약에 무죄 판결이라든지 형의 폐지, 면소 판결이라든지 또는 사면받았다. 이런 자는 처벌할 수 없잖아요. 무죄 판결, 형의 폐지, 면소, 사면받은 자 더 이상 처벌 이거 얘들 안 돼. 얘들만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받은 자. 얘를 내가 숨겼다. 검사의
불교처벌은 기판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새로 구속할 수 있지요. 그래서 숨겨지면 범인이 됩니다. 그런데 친고죄에서 모욕죄가 아닌 친고죄에서 아직 고소가 없어요. 고소 없는 자. 숨겨지면 범인이 돼요. 고소 없는 자. 그런데 합의 봐가지고 고소 가능성이 없네. 고소 가능성이 없어. 얘는 괜찮아요. 얘는 범인이 안 됩니다. 숨겨도. 그러니까 검사의 불교에서 처분받은 자를 숨겨주든지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는 자를 숨겨줬다. 다 뭐가 됩니까? 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합의해가지고 고소 가능성이 없을 때 이럴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문제는 꼭 이 범인은 진범이어야 돼요. 진범 여부. 억울하게 누명수사를 숨겼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범인 은닉죄가 되겠느냐? 진범 여부. 다수설은 진범이어야 돼요. 그러나 판례는 진범일 필요 없습니다. 진범이 아니어도 지금 수사기록부터 수사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숨겨지면 전부 다 범인 도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내용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범인 은닉죄는 지금 본 것처럼 보호법익은 국가의 사법기능, 수사 재판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범인이 있어야 잡아서 수사할 수 있고 재판도 할 수 있는데 이 도망가가지고 도저히 못 잡힌단 말이에요. 이런 애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은닉 도피니까 솔직히 말해 도와준 거죠. 방조. 도와준 거지만 이건 아무리 방조지만 독립한 범죄지요. 총칙상 방조적 중요되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도주죄는 알다시피 예비 음모 미수 처벌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없어요. 오직 기수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도주죄는 우리가 추상적 위헌범으로 미수 없어요. 기수만 처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곧 배우겠지만 친족간 특례. 친족끼리 도망시켜줬다. 친족간 특례.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 조각에서 문제가 적용됩니다. 곧 다시 배우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범인이 지금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아까 도주죄는 어땠습니까? 도주죄는 법률에 의해서 체포, 구금할 수 있었죠. 그러나 범인 은닉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A가 범인이라고 합시다. A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은닉 도피는 무죄가 되겠죠. 자기 은닉 도피 무죄. 내가 범인, 내가 도망갔다. 안 되면 무죄죠. 그러나 아무리 범인이어도 자기 은닉 도피를 시켰어요. 교사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수는 이거 처벌하지 말자라고 하지만 판례는 이건 남용이다. 자기 스스로 도망가야 문제 안 되지만 자기 은닉 도피를 시켰단 말이에요. 시켰어요. 이거 오버했죠. 그래서 판례는 경우 처벌합니다. 만약에 공범을 숨겨, 공범 은닉 도피. 내가 공범, 이건 당연히 되겠죠. 그러나 네 번째, 그러니까 공범 은닉 도피는 되겠죠.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단 그거 보고 나서 교과서 몇 쪽 볼까요? 635쪽. 그 표 봐봐요. 표. 범인이 제3자에게 자기를 의식 도피했어요. 판례는 된다고, 교사가 된다고 했죠. 판례는. 그러나 다수는 X죠. 그거 조심하고. 나중에 위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또 증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핵심 판례 봐요. 범인 외자면 공동점 한 사람이 다는 공범 유튜브 된다고 그랬죠?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번 봐요. 범인이 자신을 위해서 남한테, 타인한테 시켰단 말이에요. 범인 도피죄 교사가 된다고 했죠? 3번 많이 나옵니다. 3번. 범인 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르지만 범인 도피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에 범죄 행위도 계속되고 끝나야만이 종료되는데 공범자의 범인 도피 행위 도중에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같이 기왕의 도피 상태에 같이 도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범자의 도피 도중에 같이 가담해서 도피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범인 도피죄 뭐가 된다? 공동정범 성립한다는 거죠. 조심하고. 그리고 4번 범인 도피죄 최소한 벌금 이상형이죠. 추천하죠. 벌금 이상형. 그리고 5번 봐요. 5번 다음 페이지 636쪽. 거기 보면 우리 게임산업진흥법상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사실은 실제 게임장, 오락실 실제 업주가 아니라 종업원인데 마치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볼까요? 주목. 바지 사장 사건이에요. 바지 사장. 자, 바지 사장 사건. 자, A는 종업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가장했습니다. 원칙적으로 바지 사장은 아무리 자기가 종업원인데 사장이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범인이 도피 안 됩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치무문이죠. 적극적으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를 체포할 때 아주 곤란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오버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범인 도피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표 볼까요? 밑에 안 되는 자, 고소가 없으나 고소기관이 경고하지 않은 경우. 아까 봤죠? 검사의 부여처분 얘는 안 된다고 그랬죠? 된다고 했죠? 안 되는 것. 무죄, 면소, 형의 폐지. 사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자, 핵심 판례 있죠? 핵심 판례인데 우리가 그 핵심 판례에서 자, 이런 내용인데 잠깐만 이거 볼까요? 어차피 시험에 출제 포인트 뭐가 나온다? 은닉 도피에 대한 판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경우 은닉 도피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죠. 그래서 은닉 도피가 안 되는 거잖아.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요. 참고인이 허위 진술했어요. 참고인이 허위 진술했다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참고인이 자기가 범인으로 자처한단 말이에요. 참고인이 범인 자처요. 이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인이 만약에 허위 진술해서 설사 진범이 증거 불충분으로 석방됐다 하더라도 되는 거예요. 기소 중지자를 위해서 방어되었어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거 다 됩니다. 기소 중지자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 또 은신처, 도피자금 제공하거나 가발, 또 검찰에 수사상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고인이 허위 진술 안 돼요. 허위 진술. 그러나 또 공범의 이름을 묵비하는 거, 공범 이름 묵비 같은 거 안 돼요. 그렇지만 참고인이 자기가 스스로 범인을 자처하거나 기소 중지자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주거나 은신처, 도피자금 제공이라든지 가발 같은 거 제공한단 말이에요. 또 위에 수사상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수사상 알려줘. 이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공범 이름 묵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공범 이름. 또 변호사가 증언 거부권이라든지 진술 거부권 행사를 권유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판례를 봐야겠죠. 그래서 자, 그 핵심 판례 2번 줄침은 일정 기간 동안 경찰에 출두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등 언동을 해야만이 범죄가 성립하냐 아니면 또 권유에 따를 경우 강제력을 행사해야 한다거나 또는 복종하게 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3번 아까 봤죠. 기소 중지자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4번도 오락실 공동 운영자인 공범 유죄, 공범 숨기는 건 안 된다고 그랬죠. 또 5번 아까 봤지만 바지 사장, 자기가 업주가 아니면서 실제 업주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도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했죠. 그래서 교과서 638표 볼까요? 638 표 있죠. 638조. 은닉 도피가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 있죠. 도피 비용, 변장용 가발 아까 봤고, 특히 네 번째 점, 진범을 대신해서 자기가 범인이라고. 제일 밑에 기소 중지자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 체결 되지만 아닌 거 아까 봤죠. 공범인을 숨기거나 그 밑에 점, 참고인은 허위 진술로 진범이 증거 불충 석방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증언 거부권 또는 진술 거부 권유하는 거. 또 밑에 안부 편지. 잘 되겠지. 몸 조심하라. 이 정도만 가지고는 범인 도피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잘 되겠지. 몸 조심하라. 그래서 거기
교과서 639쪽의 핵심 판례 봐요. 1번이 바로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처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번도 봐. 자처하는 거, 자처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3번은 참고인이 그냥 허위 준수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인이 두 가지,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처하는 경우 이럴 땐 되겠지만 단순히 참고인으로 허위 준수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4번 중요하죠. 시험에 나옵니다. 4번 피고인이 자신의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에 소재가 될 걸 염려해서 후배한테 대포폰 개설받고 그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청주시 일대를 이동하여 다녔단 말이에요. 이것만 가지고는 범인 도피해서 안 됩니다. 도망가고자 하는 건 최소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대포폰 좀 한번 설치해줘. 나 좀 태워줘. 이 정도만 가지고는 범인 도피죄의 교사가 된다 안 된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온다? 바로 이게 범인 은닉 도피를 인정한 판례, 부정한 판례 구별하는 거, 이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씩 양념으로 친족간 특례가 나와요. 친족간 특례. 아버지가 아들인 범인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버지한테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범인을 숨겨주면 전부 다 범인, 은닉, 도피가 되지만 친족 간의 특례, 친족끼리 부득이 범인을 숨겨줬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 보통 친족 간 특례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151조 2항에 있죠. 151조 2항 친족 간 특례. A 친족 동거 가족이 고의로 본인의 A 친족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여기서 본인의 이익이라는 것은 형사상이익입니다. 재산상이익이 아닙니다. 비범인을 은닉하거나 도피했단 말이에요. 숨겨주고 도피했어요. 쉽게 말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은닉하고 도피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 인적처벌 조각사유설. 인적처벌 조각사유는 신문관계 때문에 형면제된다. 형면제입니다. 요절요절이지만 형면제예요. 그러나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된다. 책임이 없다. 그래서 책임 조각사유로서 무죄가 된다. 현재 다수설은 책임 조각사유를 보고 있어.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인 범인을 숨겼어요. 범인 은닉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유포하고 하지만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 없어서 무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친족은 법률상 친족만, 법률상 친족 말이에요. 사실상 친족 안 됩니다. 그래서 내연이 안 돼요. 내연이 안 됩니다. 조심하고. 그러면 이러한 친족 간 특례는 사실 우리 뭐만 적용됩니까? 딱 두 가지만 적용됩니다. 지금 봤던 범인 은닉죄하고 증거인멸죄만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족 간 특례는 범인 은닉죄하고 증거인멸죄가 적용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방금 전에 봤던 도주죄라든지 그 배후에 될 위증죄라든지 또는 무고죄, 이들은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주, 위증, 무고죄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도주, 요것만 됩니다. 그래서 친족 간 특례가 적용되는 것은 친족 특례가 몇 글자예요? 5글자잖아요. 5글자 범죄가 되고 3글자 범죄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외우시게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약속합시다. A가 친족이에요. B가 비친족이에요.
C가 범인이라고 합시다. C가 범인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약속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만약에 A가 C를 숨겨줬어요. 방금 봤죠? 책임조가 무죄죠. B가 C 범인을 숨겼어요. 당연히 처벌하죠. 친족이 아니니까. A야 그렇지만 B는 처벌하죠. 당연히. 그런데 만약에 A, B가 공동으로 C를 숨겼다. 그러면 A는 자기 아들이니까 안 되지만 무죄지만 B는 비친족이니까 처벌하겠죠. 뭐 큰 문제 없죠. 문제가 세 번째 B가 A를 시켜서 A를 교사해서 야, 네 아들 숨겨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B는 신분이 없으니까 당연히 처벌하고 A는 자기 아들이니까 처벌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지금 C가 뭡니까? A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C가 범인이. 그럼 네 번째가 이제 문제가 돼. 네 번째 이번에는 있잖아. A가 B한테 야 A야 A가 B한테 B야 내 아들 좀 숨겨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B는 있잖아요. 당연히 처벌하겠죠. 왜? 남이니까. 문제가 A란 말이에요. 이 A에 대해서 다수설을 이거 처벌하지 말자 하고 있어요. 그러나 판례는 이것은 비호권의 남용이다.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판례가 이겼죠.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그래서 교과서 몇 쪽 볼까요? 자, 640쪽 보면 공부한 게 있죠. 표. 친족과 비친족이 친족은 무죄, 비친족 처벌. 두 번째, 비친족이 친족을 교사, 친족은 무죄, 비친족 처벌. 이건 큰 문제 없어요. 세 번째 문제죠. 친족이 비친족을 시켜서 한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다수설은 무죄, 판례는 유죄란 말이에요. 처벌한다고 교사로. 이게 제일 중요하죠. 조심하고. 범인이 친족을 이번에는 C가 친족을 해서 C가 다섯 번째 C가 누굴 시켜서 A를 시켜서 나 좀 숨겨줘요. 나를 숨겨줘. 그러니까 지금 범인이 아버지를 시켜서 이럴 때는 처벌합니다. 자기 은닉도피 교사가 되겠죠. 나와 있는 거 밑에 있는 패신 판례 봐요. 줄침 보면 무면허 운전 사고를 낸 사람이 형이 동생시켜서 야! 내 대신 자수해. 오버했단 말이에요. 이거 범인 도피죄의 교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표로 정리한 것이 교과서 641쪽이죠. 어떻든 여기서 친족은 법률상 친족입니다. 내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일 논란되는 것이 친족이 비친족을 시켜가지고 판례는 범인 도피죄의 교사 인정합니다. 또 범인이 친족을 시켜서 자기 은닉 도피 교사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 도주와 범인죄에서 특히 범인이익죄가 시험에 나오는데 범인이익이 되는 판례와 안 되는 판례 구별하고 아까 봤죠. 참고인의 허위 진술은 안 돼요. 참고인이 자기가 범인이라고 자처할 때 된다고 그랬죠. 이런 판례 암기하고 두 번째 친족간 특례 오직 5글자 범죄 정도가 3글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건 무죄예요. 책임적 무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 그리고 친족이 비친족 시켜서 할 때는 친족 교사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 걸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